신상호 교과서 최척전의 후반부를 먼저 설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는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후반부는 드디어 최척과 오경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각자가,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그 베트남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 그려질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 앞에까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최척과 오경이 어떤 사건 때문에 각자 서로 헤어져서 최척은 중국으로, 오경은 일본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둘 다 어떤 조력자들을 만나서 다시 이 배를 타고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자년 봄이 되었어요. 시간적 배경인데, 자, 제가 미리 필기를 좀 진행해 놨습니다. 좀 빨리 보려고. 이 경자년 봄은 구체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인 역할을 하죠. 진짜 1600년은 경자년이었던 거야. 최척은 송우를 따라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동남아시아로 확장되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때 최척이 배를 타고 갈 때 일본 배에 있는 오경도 같은 포구, 즉 베트남의 포구에 이제 정박해 있었던 거죠.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었다. 그리고 하늘엔 구름 한 점이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서 물결이 잔잔했고 사방이 고요해서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 놓으세요.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자연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자연물들의 배경을 깔아놓은 이유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다. 그래서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묘사에다가 밑줄을 한 번 더 그어보겠습니다. 뱃사람들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 밤이었던 것 같고요. 간간히 물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 그리고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연부라는 소리가 매우 구슬프게 들렸다. 자,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겠냐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엄청 조용해. 엄청 조용한 바닷가에 밤이 깊어서 오직 물새 울음소리와 그리고 연불 외우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그 연불 우는 소리가 물새 소리처럼 슬퍼.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 노래 한 곡을 불러 마음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그리고 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뱃사람들이 자다가 그 퉁소 소리에 놀라 일어나서 모두 서글픈 표정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깬 이유는 시끄러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퉁소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공감과 교감이에요.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럼 여기 우리 밑에다가 순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순서냐면은,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이 밤에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순서인데 먼저 무슨 소리가 먼저 있었지? 물새 울음소리가 먼저 있었어. 그치? 물새 울음소리와 함께 무슨 소리가 함께 있는 거지? 물새 울음소리랑 같이 들려온 소리가 뭐야? 일본 배 쪽에서 플러스 일본 배에서 들려오는 연불소리. 그런데 이 연불소리와 물새 울음소리는 다 어때? 구슬픈 소리. 그래서 슬픈 정서를 애상적 분위기를 만들어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최척이 자신의 슬픈 신세를 생각하면서 최척이
퉁소를 부르게 되지. 그래서 퉁소소리라고 써볼게. 요 퉁소소리에는 슬픔과 그 다음에 자신의 신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함께 반영되어 있어. 그래서 이 퉁소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뱃사람들이 자고 있다가 모두 교감과 동감을 하게 되면서 잠을 깨게 되는 거지. 화를 낸 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연불하던 소리가 끊어져. 멈춰. 그리고 나서 그 일본 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일본 배인데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요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 상태로 남나봐요. 자, 그 다음에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제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왕자교 퉁소 제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에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 자, 요거 묶어볼까요? 자, 요거 이만큼 묶어볼게요. 요만큼 묶으면 요거는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면 이 그 일본 배 쪽에서 들려온 조선의 말로 시 읊는 소리 있잖아.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옛날에 오경과 최척이 퉁소 소리를 듣고 서로 이렇게 같이 지었던 시인가 봐. 그러니까 최척하고 오경만 아는 시의 내용이 되는 거야. 시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퉁소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최척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서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거야. 간접 제시 써주시고 거듭물어도 이건 그리고선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어. 그러니까 이 충격과 놀라움을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는 간접 제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죠? 마음을 진정시킨 뒤 말을 했어. 이건 내 아내가 지은 시야. 우리 부부 말고는 알지 못하는 시야. 그리고 저 목소리도 너무 흡사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여긴 베트남. 그치? 내 아내가 일본 배에 있다니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극적 만남을 예고하고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자기 일가가 외적한데 당했던 일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어.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참 대단한 희한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거기에는 두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라고 성격을 직접 제시해줬지. 두웅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으로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면서 말을 했어. 당장 내가 배로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소. 자, 의기 넘치고 성격이 급한 두웅의 모습이 간접 제시되고 있다. 다시 초록색으로 밑줄 쳐놓은 이 부분은 성격의 직접 제시. 젊다, 용감하다, 젊고 용감하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당장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소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은 간접 제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이지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페이지겠죠. 그랬더니 송우가 말리면서 말을 했어. 이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몰라.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 이 송우의 말을 통해서 송우의 성격이 신중하다, 침착스럽다라는 것을 간접 제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자, 그럼 이제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일본배 앞으로 갔다. 조선말로 물었다. 나는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이 분명히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 역시 조선 사람이요.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소? 나 조선 사람인데 안에 조선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시오. 우리 같은 민족끼리 오늘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촉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자기 남편이 저쪽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똑같은 의심을 했어.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거야.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거야. 자, 여기서 사자성 나오죠.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 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내신에서는 반드시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 심리의 간접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오경과 최척은 드디어 만났어. 그리고 모래밭을 뒹굴다가 기가 막혀서 입에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 눈물이 닿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여긴 과장법이야. 그만큼 야 설마 피눈물이 나왔겠니? 과장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만큼 반가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어. 왜냐하면 오경은 남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 둘이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 참 신기하군.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어. 차은우 신조 사자성어. 전날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 전대미문 들을 문자예요. 듣지 못했다. 나는 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났는데 여기 뒷부분 줄거리까지 보셔야 됩니다. 최척하고 오경은 조선으로 가지 않았어. 중국에서 살면서 얘네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씩 뭐가 생겼다 그랬죠? 자식이 생긴다 그랬죠? 둘째 몽선이를 낳고 되게 오래 살았어. 몽선이가 다 자랄 때까지. 그러다가 몽선이가 결혼할 때가 되자 중국인인 홍도하고 혼인을 시켜.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첫째 몽석이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절에서 찾아낸 아이. 걔는 어디에 있는 거야? 조선에 있는 거야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러져서 조선에 있는 상태이고 최척하고 오경하고 둘째 아들인 몽선이는 지금 중국에서 살다가 몽선이는 이제 중국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중국인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그런데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이하고, 그러니까 몽석은 조선에 있다가 아버지처럼 이게 조선 병사로 다른 나라 싸움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최척과 몽석은 거기서 막 네가 내 아들이나 뭐 한 번에 알아보진 않았겠지. 뭐 이야기를 하다가 알아보게 되겠지. 그러다가 수용소를 함께 탈출하여 조선으로 돌아오고 오경과 몽선과 홍도도 다 모두 조선으로 돌아와서 최척과 재회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을 보시면 뒷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베트남에서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전제 전반적인 고즈넉한 분위기가 설정이 됐었죠. 그리고 그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최척이 퉁소를 불고 퉁소 소리가 연불을 먼저 오경이 외웠고 연불 소리를 듣고서는 최척이 퉁소를 불고 퉁소 소리를 듣자 오경이 조선말로 시를 읊고 그 조선말로 읊은 시 때문에 최척은 저기 안에 있는 게 오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경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최척이와 오경이가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홍과 송우라는 사람의 성격이 직접 제시 또는 간접 제시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경과 최척의 만남을 가지고서 사자성어들로 압축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길지 않았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내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반드시 공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